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전자가 사실상 반도체 치킨 게임 또 시작해서 일본 도시바 메모리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현재 상황,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반도체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황 개선에 맞춰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긴급히 메모리 투자 재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속보인데요. 특히 낸드 시장에서 도시바 메모리가 라인건설 마무리와 관련해서 최근 정전 사고와 시장 점유율 하락에 의한 수조 원씩 적자를 내면서 마감공사 마무리 투자를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삼성의 이런 과감한 투자 집행으로 인해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현재 일본이 낸드 시장에서 또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최근 반도체 시황 악화에 의해 3분기라는 긴 시간 동안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가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5만 원이라는 고지를 넘냐 못 넘냐에 대한 평가가 분분했는데요. 실제 금요일 5만 원에 가까운 금액의 장 마감이 되었죠. 특히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외인들이 쓸어 담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제가 올해 초 말씀드리길 반도체 재고와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 사이클과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올해 상저 하부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예상이 실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 시장 상황에 의한 반도체 수요 사이클이 이번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시점으로 가냐 마냐에 의한 지표는 바로 낸드 값과 디램 값이었습니다. 실제 7월과 8월에 지속적으로 제가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가격을 모니터링 해 왔는데요. 실제 낸드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고 디램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낸드 반등이 시기적으로 좀 더 빠르니 이 점은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반등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재고 문제가 슬슬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삼성의 발빠른 투자 계획에 대해 외인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현재 중국 시안 3D 낸드 공장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요. 사실 3D 낸드를 생산하는 시안 제2공장에는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웨이퍼 생산 규모가 월 5,000장 정도 소규모의 파일럿 라인 구축에 그칠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뜬금없이 월 5,000장이 아닌 그것도 6배 이상 늘어난 3만 장 이상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양산 라인 도입을 결정하고 연내에 실제 이런 대규모 생산을 위해 장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92단 최첨단 수준의 낸드를 양산할 예정으로 또 2021년에는 3만 장을 더 얹어서 웨이퍼를 월 6만 장까지 생산 가능하도록 시안 제2공장에 투자 집행 계획을 하고 있으며 연내 최종 투자 결정이 되는데요. 연 72만 장 규모면 이건 엄청난 규모의 라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최근 삼성에게 가장 큰 투자 문제는 바로 평택 P2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삼성물산이 평택 P2 라인 마감 공사 계약을 9월 초에 공시했어요. 공사 종료일이 내년 2월 말인데요. 아마 실질적인 공사 종료는 올해 말이면 끝날 것 같고 내년 초까지는 아마 이 라인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좀 맞춰지겠죠. 이 공사 종료의 의미는 결국 삼성이 P2 공장을 활용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삼성은 이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낸드 회복세의 바람을 타고 시안 공장에 추가적인 투자를 집행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평택 P2 공장의 활용도가 사실 삼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
의견이지만 아마 D램을 우선적으로 생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라인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요. 일부분은 D램과 일부분은 낸드로 생산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이미 낸드는 시안으로 투자 집행을 했으니 D램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기에 P2 공장에 D램 라인이 투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P2 공장에 신규 설비 위주로 이렇게 들어온다기보다는 기존 화성 D램 라인의 설비들을 가져오면서 부족한 부분의 설비만 추가적으로 발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선 화성 D램과 낸드 라인들을 최종적으로 평택과 시안으로 옮긴다는 삼성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운드리 라인의 부족도 한몫 차지하는데요. 현재 삼성이 또 하나의 캐시카우로 보고 있는 시장은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바로 CMOS 이미지 센서 시장입니다. 실제 이 CMOS 이미지 센서가 최근 중국 샤오미, 오포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걸로 발표가 났죠. 중국 스마트폰 수요에 맞춰 보았을 때 최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수가 적어도 2개에서 최대 3개, 4개 이상이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파운드리 팹 개수가 부족한 삼성은 기존 기흥 라인을 이용하면서 화성 라인 한동을 긴급히 전환해 사용할 정도로 CMOS 이미지 센서의 사업이 삼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게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 센서 시장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실제 일본 소니가 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1등인데 삼성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러 사업을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따내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단지 물량 문제 때문에 사업을 더 확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 시장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거든요. 결국 화성의 D램 라인 하나가 삼성이 짜놓은 계획대로 아마 평택 P2 공장이 완공됨과 동시에 D램 라인이 하나 넘어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되는 라인은 아마 파운드리 사업부의 CMOS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투자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인지 최근 마이크론 또한 대만 D램 라인에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와 더불어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 마이크론의 투자 집행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 일본 아베와 미국 트럼프가 둘이 밀월 후 작정하고 한국 반도체를 무너뜨리려는 심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이야기가 맞다면 마이크론은 7월과 8월이 아니라 작년부터 적자를 무릅쓰고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를 집행했어야 합니다. 치킨 게임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미 그 마음을 먹었다면 훨씬 더 빨리 죽여야 했으며 이젠 한국 반도체를 죽이기엔 미국 본인들도 얻는 것이 너무 많고 한국 반도체가 사라지면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무리 트럼프라도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삼성과 비슷한 시기에 마이크론이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일본 히로시마 공장 팹 15가 모든 기술 노드에 해당하는 마더팹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대만보다 첫 번째 중국 이미 백신 있는 게 아닌가. 음모론.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임상 3상에서 요구하는 정밀함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칸시노 바이올로직, 시노백, 시노팜 등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사이언스는 임상 3상을 앞둔 칸시노 바이올로직은 3상이 완료되기 전 중국 정부가 군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허가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전성이 완전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이언스는 2018년에 있었던 중국의 백신 스캔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중국의 창춘 창성 바이오테크놀로지는 2018년 불량 DPT 백신을 대량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불량 DPT 백신을 맞은 영유아들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나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열린 코로나19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백신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은 근거와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증된 안전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접종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기업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개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서방 과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기존에 유행했던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켄시노바이오로직스와 러시아 가말레야 연구소가 개발한 백신은 이미 독감 백신으로 널리 사용됐던 아데노바이러스 5형의 변형이다. 에나 더빈 존스 홉킨스대 백신 연구원은 기반 백신은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기에 우려된다. 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들의 전략이 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효과가 70%가 아닌 40% 정도일지도 모른다. 기반 백신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무해한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이른바 벡터를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쓰인다. 하지만 이미 여기에 항체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면역체계가 코로나19가 아닌 벡터를 공격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미 중국과 미국에선 40%가 에드5에 노출돼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경우 이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켄시노의 에드5 기반 백신 개발에 참여했던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저우싱 박사는 에드5 기반 백신은 고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에드5 기반 백신의 접종이 인간 면역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 등 여러 과학자들은 지난 2015년 논문에서 에드5 기반 백신을 시험하는 동안 HIV 발병률도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었다. 미국 코로나19 백신 예방 네트워크의 공동 책임자인 레리 코리 박사는 HIV 확산 위험이 있는 나라들은 이런 종류의 백신을 사용하는 게 우려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스케줄은 2022년 2월 만약 2021년 여름까지 도준비 코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어려워집니다. 안 그래도 미국은 중국과 냉전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올림픽 5-6곳에 대한 움직임이 코로나 등 위험을 이유로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홍콩의 SNP는 중국 동계올림픽에 미국 동맹들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으로 연립 가능성에 대해서 부멍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최하는 올림픽을 최대한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발생해도 숨기고 있으며 철저하게 당국의 통제 가운데 몰래 환자들을 따로 입원시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식의 철저한 통제가 코로나의 발병을 실제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소규모 감염은 8월 초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중국은 철저하게 해당 지역을 격렸으며 때론 중국에서 나다능한 불도저식의 망원의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감염을 막기 위한 필수 요건인 격리와 사회 이기가 어느 나라보다 강제적으로 중국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국 또한 애거주하는 한국인들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도 QR코드 등을 이용해서 모든 방문자를 기록하며 수상한 움직임이 생기면 곧바로 중국 당국이 제재하며 격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강제 체제 가운데 사실상 코로나 감염이 제로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만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만은 거의 코로나 종식 경계로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중국과 단절되었으며 해외 국자를 차단했던 대만은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분위기입니다. 대만은 콘서트 행사를 비롯해서 극장 등에 사람이 들어들고 있으며 마스크를 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 우기가 완화되어 도가 영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예전과 같은 분위기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철저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거리 두기가 성공해 방역이 잘 된 것이라면 한국도 크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공산국가가 아닌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확진자가 제로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철저한 사회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면 얼마든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개월간 확진 자수자는 실제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때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만과 같은 코로나 종식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에 놓친 게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 대만과 중국처럼 철저한 외국인 통제를 하지 않고 오키나와 의대형 감염을 일으킨 미군 등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위험성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정치 종교 등의 문제는 더욱더 감염을 확산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